큐앤탁의 기업열전 시간입니다. 오늘은 플라이 강론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한번 플라이 강론의 미래 영업 전략에 대해서 한번 1, 2부로 나눠서 제가 소개한 적이 있는데, 오늘은 과연 플라이 강론이 생존 가능할까? 이 점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플라이 강론이 처한 환경 중에서 제일 힘든 점으로 예상되는 것이 영업 환경이 아주 악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스타 항공 분석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2019년도 2사분기에 지금 LCC 6개사 그리고 메이저 2개사 대한항공, 아시아나를 포함해서 2사분기 영업이익이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메이저 2개사는 1000억 이상의 적자를 봤고요. 나머지 6개 LCC사들은 딱 200억 이상의 적자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3, 4분기에는 사실 항공사의 이 3, 4분기는 황금 시즌입니다. 그래서 이 3, 4분기의 영업 실적을 가지고 1년을 먹고 산다 할 정도로 이 항공사의 3, 4분기는 황금기인데요. 물론 아마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3, 4분기의 영업 실적은 지금 적자에서 벗어났다고는 해요. 그렇지만 그 영업이익 규모가 2018년도 3, 4분기하고 비교를 하면 거의 50% 밑으로 떨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특히 이제 일본하고의 이 경제전쟁 때문에, 일본 노선에 대한 이 축소가 앞으로 이 4, 4분기에는 더 심각하게 그 손익이 반영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본 노선은 LCC 업체들한테는 아주 황금 노선이었죠. 뭐 점유율은 한 25에서 한 35% 사이밖에 안 되지만 이 손익에 점유를 하는 비율은 50%가 넘었습니다. 그만큼 기여도가 높았죠. 진짜 알짜 노선이었는데 그 알짜 노선들이 항공사들이 지금 LCC 항공사들이 전부 다 감축해 놨습니다. 여기 보면 제주항공부터 해서 에어서울까지 최소한 50% 이상들을 전부 다 감축하고 있어요. 그만큼 상황이, 영업 환경이 아주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점은 지금 플라이 강론은 사실 인바운드 전략입니다. 지금 플라이 강론 대표도 보면 그렇게 아주 천명을 했죠. 그래서 해외 관광객들을 국내로 수송해 오는 게 주 목표다. 그렇지만 뭐 그것만 갖고 되겠습니까? 비행기가. 예. 사실 국내선도 좀 어느 정도 영업력이 좀 바탕이 돼야 되는데 지금 국내선 여객은 지금 하향 추세입니다. 이게 지금 사실 2017년 한 3, 4분기까지는 이 빨간 추세선보다도 전문가들 예상은 이런 추세가 올 것이라는 예상보다 뛰어넘었죠. 또 호황이었습니다. 호황이었다가 2017년 4, 4분기 이후부터 이게 지금 정체기 및 하락기로 접어들었어요. 이 점도 뭐 사실은 플라이 강론 합계는 좋은 소식은 아니죠. 물론 뭐 예상은 예상일 뿐이지만 일단 플라이 강론이 지금 시장으로 진입하려는 이 시점에서 국내선 여객이 아마 하향 추세라는 이러한 시그널은 뭐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플라이 강론이 가장 중요시해야 될 이제 자료일 수도 있는데요. 국제선 수요도 이제 감소가 예상된다는 겁니다. 향후 10년 동안. 이게 지금 하늘색으로 칠해진 거는 2009년부터 2019년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입니다. 그리고 이 짙은 청색은 2009년부터 2029년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이에요. 근데 그 짙은 청색이 2009년부터 2029년도의 증가율이 2009년부터 2019년 증가율보다는 적죠. 이 얘기는 그럼 뭐겠습니까? 향후 10년, 2019년부터 2020년까지 향후 10년 동안은 국제선 수요도 정체 내지는 하락할 것이다. 이걸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이 점은 지금 인바운드 전략을 해서 해외 영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플라이 강론으로서는 진짜 좀 머리가 아픈 그런 시그널입니다. 물론 뭐 플라이 강론 쪽에서도 이전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비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지금 시장 예측은 좀 좋지 않은 방향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과연 플라이 강론이 갖고 있는 자본금이 충분할까? 한 390억 되죠. 387억인가 이런데요. 그 중에는 뭐 이제 강원도청이 한 150억을 출자를 했고, 양양군도 한 15억을 출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뭐 지금 강원도 양양공항을 좀 모기지로 사용하고 있는 거니까요. 근데 이 387억이 충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보이는 자료가 이게 지금 항공사 자본 잠식 현황인데요. 이게 지금 2017년 말 기준입니다. 여기서 보면 지금 LCC사들 중에서는 이스타항공하고 에어서울이 자본 잠식 상태이죠. 실제로 2018년도까지를 확대를 시켜보면 에어서울은 거의 100% 자본 잠식이었고, 아마 추가 출자를 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100% 자본 잠식일 거고, 이스타항공도 실제로 저 100% 거의 가까이 육박을 했을 겁니다. 그만큼 특히 여기 이스타항공이 자본금이 이제 386억으로 나오죠. 이게 이제 의미가 있는 게 이 전체적인 자본금 규모가 지금 플라이강원하고 거의 뭐 똑같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예, 이게 2007년도에 이제 이스타항공이 설립이 됐으니까 말이죠. 지금 한 12년 됐나요? 12년 만에 자본금 다 까먹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플라이강원이 갖고 있는 자본금 387억도 결코 많다고 할 수 없겠죠. 지금 상황은 이스타항공이 그 시장 진입한 그 시기보다 더 안 좋습니다. 경쟁도 엄청 치열해지고요. 지금 여기다가 지금 세계사가 더 들어가야 되니까. 예, 그리고 일본을 비롯한 뭐 중국 시장까지 시장 상황은 또 최악입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은 버티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387억에 그런데 버티는데 충분할까요? 그러니까 생존하는데 충분한 자본금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저는 니스료라고 보는데, 이 니스료 자료를 지금 여기 나오는 이스타항공이 자료입니다. 이스타항공이 2014년도 말 때 이제 항공기가 10대가 됐을 때, 그때 니스료가 639억이었습니다. 지금보다 환율이 훨씬 더 적었겠죠. 그런데 그게 이제 17대가 되는 지금 2016년 말에 가면은 거의 한 1900까지 뜁니다. 여기 이제 환율까지 다 항상 감안을 해야 되죠. 항공기 리스료는 전부 다 달러 베이스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환율이 아주 민감합니다. 지금 플라이 강원도 지금 한 대를 도입을 했고, 그리고 5년 이내에 한 10대까지 확충을 시키겠다는 건데, 이 기준으로 보면 거의 한 800억대 정도, 700억, 한 50억 내외의 그런 리스료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10대를 다 확보하게 되면 말이죠. 그렇다면 사실 뭐 이 300, 물론 그 중에 영업 수지가 얼마나 이제 받쳐줘서 이렇게 여유 자금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같은 영업 상황이 계속 몇 년이 더 지속이 된다 그러면 이 380억, 390억 이렇게 까먹는 거는 순식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과연 플라이 강원이 이 380억 외에 더 추가 자본금을 납입받을 수 있는 그런 영업력이 있을지, 또 그런 투자자가 있을지, 어떻게 자본을 조달할지, 그것도 생존의 아주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코 이 400억 가까이 되는 돈은 충분한 돈은 아니라고 봐요. 다음은 플라이 강원의 영업 전략입니다. 플라이 강원의 영업 전략은 인바운드 전략이죠. 해외 관광객들을 국내로 모셔오겠다. 특히 양양공으로 모셔오겠다. 이게 이제 플라이 강원이 갖고 있는 영업 전략입니다. 근데 지금 인바운드 영업 전략에 대해서, 특히 이 플라이 강원의 인바운드 전략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좀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2018년도 3, 4분기 서울시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서울시에 들어오는 관광객들을 주로 한 건데, 사실 대한민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 중에 거의 80% 이상이 서울로 갑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우리나라 통계라 봐도 사실 저는 무방하다고 보는데요. 그 당시 2018년도 3, 4분기 기준으로 보면 중국인이 37만 명, 일본이 23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단일 국가로는 지금 1, 2위 국가들이죠. 나머지가 33만 명이 지금 동남아 영업 전략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플라이 강원이 이제 인바운드 전략을 잡을 때는 먼저 당연히 중국과 일본을 1, 2번 타자로 잡아야겠죠. 근데 지금 1, 2번 타자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거죠. 일본하고 지금 관계가 최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LCC 업체들이 지금 항공 노선을 감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번 타겟인 중국. 사실 중국 없이 인바운드 영업 전략을 펼 수는 없겠죠. 가장 우리나라를 많이 찾는 외국 관광객이 중국인데, 이 중국인 관광객들을 잡지 않고서는 뭐 인바운드 영업 전략을 할
어디가 사겠습니까? 그죠? 근데 문제는 이 중국 항공 노선을 확보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 물론 뒷부분에 가서 약간 그런 언급을 하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이런저런 좀 들리는 소문으로는 플라이 강원이 중국 노선을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이런 소문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많이 나온 얘기죠. 사실 외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오면 가장 쇼핑을 중요시합니다. 일단 한국을 간다 이러면 뭐 여행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디 가서 뭘 살까부터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전부 다 가장 선호하는 쇼핑 장소가 일단 시내 면세점, 그리고 편의점, 백화점, 뭐 할인 매장, 그리고 공항 면세점, 이런 것들이라는데, 이 중에서 지금 아마 강원도가 해당되는 거는 전통시장 정도 아니겠습니까? 전통시장. 그것도 상당히 불편하죠. 사실 뭐 양양공원 돈다 그러면. 이 점이 우리가 양양공항 모기지를 갖고 있는 플라이 강원의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죠. 외국인 관광들이 한국 관광에 가장 먼저 고려한다는 이런 쇼핑에 대한 인프라가 전혀 없습니다. 양양을 포함한 강원도 전역을 봐도 이런 쇼핑 인프라가 없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자료인데요. 지금 외국인 관광객들 중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방문한 지역을 나타낸 비율입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요. 꾸준하게 한 80% 정도는 무조건 서울입니다. 일단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을 방문을 하면 일단 서울부터 가죠. 거기서 일단 모든 걸 처리한 다음에 이제 다시 가는 겁니다. 경기도 가고 부산도 가고 제주도 가고. 근데 강원도도 오긴 옵니다. 한 6%대죠. 2018년도 9.7%는 이제 올림픽 특수가 있었죠. 평창 올림픽이 있어서. 그 특수가 있어서 이제 한 3%가 올라간 거고, 이 6.4, 6.8%도 사실, 남이섬을 빼고 나면, 남이섬을 제외한 나머지 그 관광지역을 아마 배분을 시키면 아주 미미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과연 플라이 강원이 갖고 있는 운항 노선 계획은 문제가 없나? 계획대로 잘 돼가고 있나? 좀 이 점이 좀 궁금합니다. 여기 보면 애초에 플라이 강원이 지금 계획한 노선들은 일본,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동남아 노선들이죠. 그래서 뭐 최대 31개 노선까지, 31개 노선까지 2025년까지인가요? 뭐 31개 노선까지 확장을 시켜 나가겠다는 게 이제 플라이 강원의 목표인데, 어쨌든 간에 거기는 중국, 일본을 중심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과연 지금 그러한 계획들이 과연 플라이 강원의 계획대로 진행이 될까? 저는 이 점은 진짜 제 같은 이런 아마추어들이 봐도 쉽지만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일본 노선이 있죠. 지금 일본하고 관계가 최악인 상태에서 LCC 업체들이 전부 다가 지금 일본 노선을 감축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기존에 남아있는 일본 노선들도 소익 달성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벌써 지금 플라이 강원의 중요한 노선이 될 일본 노선 자체는 지금 벌써 아마 이 계획하고는 엄청난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보다 중요한 중국 노선. 이게 사실 중국 노선 개설 자체가 사실상 불가한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 얘기냐 하면, 중국 운항 총국에서는 그 중국 공항에서 노선을 확보를 하려고 그러면 이착륙 그 실적이 1000회 이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비행기가. 근데 지금 아직 출발 단계에 있는 지금 플라이 강원이 어떻게 이착륙 1000회 이상의 기록을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걸로 봐서는 중국 노선 개설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점은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 그러면, 이 중국 노선 개설이 불가하는 게 사실이라 그러면, 사실 플라이 강원의 인바운드 영업 전략은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죠. 예? 전체 외국 관광의 40% 정도를 차지하는 중국 수요 없이 인바운드 영업 전략을 실행을 한다?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일부 언론들의 보도를 보면 김포공항 슬롯이 꽉 찼다는 겁니다. 이 슬롯이라는 게 이제 비행기가 특정 시간에 내리고 뜨는 그 장소인데요. 이게 없으면 뭐 비행기를 취항을 못 시키죠. 그 시간대도 있어요. 그 장소가 있어야 돼. 그 시간대 그 장소가 있어야 돼. 비어 있어야 되는데,
이 슬롯이 지금 김포공항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설 항공사인 이 플라이 강원의 김포공항 슬롯을 지금 제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사실 이게 이 보도가 사실이라 그러면 지금 국내 수요는 거의 전무하였다고 봐도 저는 무방한다고 봅니다. 이런 노선 계획을 한번 어떨지 저는 진짜 좀 걱정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뭐 단기간에 좋아질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뭐 획기적으로 한일 간의 관계가 극적으로 개선이 돼서 또 일본하고 한국의 관계가 예전처럼 정상화가 되고 그리고 뭐 일본 조속히 뭐 중국 노선이 확보가 된다 그러면 플라이 강원에서도 뭐 미래가 없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그런 시장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기다리려면 저는 가장 핵심은 버티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사실 그 버티는 능력은 바로 돈이죠. 그래서 저는 이 플라이 강원의 지금 생존 여부는 과연 어느 선까지 추가 자본금을 확보할 수 있을까? 지금 갖고 있는 400억 정도 규모로는 지금 같은 힘든 영업 환경에서 몇 년 버티지 못할 것이다. 이 자본금 확보가 이 플라이 강원의 가장 핵심적인 생존 전략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